네, 이제 오늘은 근 1년 만에 이제 탱커선 발주를 한 그 일본의 미쓰이 오에스키 라인의 이 탱커선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연일 운임이 하락하고 있는 이 벌크선 시장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일본의 그 미쓰이 오에스키 라인은 이제 중국 조선소에다가 VLCC 두 척에 대한 발주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에는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알려진 정보들에 따르면 선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고 이제 여기에 그 이중 연료 기능을 추가하면 1천만 달러가 이제 더해집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도 높은 금액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탱커선 발주가 한창 나왔던 이 08년도에 1억 6천만 달러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 VLCC 신조선가는 이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미쓰이 오에스키 라인, 그러니까 MOL은 이제 이번에 탱커선 발주를 왜 한 걸까요? 이제 근 1년 만에 탱커선 발주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탱커선 발주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지만 정작 이제 이번에 MOL이 발주한 이유는 단순히 그 노후화된 VLCC를 이제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나 뭐 투기적으로 이제 접근한 게 아니고 이제 탱커선 사업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발주를 했다기보다도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선박의 연수가 다 돼서 단순히 이제 교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MOL 같은 경우 현재 그 지난 2008년도에 건조된 이 VLCC들을 대거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22년이니까 그래서 한 15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바람과는 달리 이제 노후화된 선박 교체 목적으로 발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차 상태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새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체 목적으로 발주한 것도 알겠고 이제 금액도 알겠는데 발주는 왜 국내 조선사가 아닌 중국 조선사에다가 이제 한 걸까요? 이번에 이제 MOL이 발주를 염두에 둘 때 이제 국내 조선소는 사실 고려 대상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국 조선사들과 또 이제 중국의 코스코 중에서 이 중국의 조선사가 제시한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발주를 단행한 거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현재 일본은 그 니혼십 야드를 제외하고는 이제 VLCC를 건조하는 조선사가 없는 것도 이제 한 몫을 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MOL을 제외하고 이제 VLCC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MOL이 VLCC를 발주한 돈도 작년에 이제 컨테이너 시장이 막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발주를 한 건데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막 흑자를 내거나 그간 적자를 계속 기록해왔던 이 탱커선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탱커선 선박 가격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시는 건 그 탱커선 신조선가인데요. VLCC만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오름세가 이제 가팔라지고 있죠. 현재 이제 탱커선사들은 이제 컨테이너선이랑 그 NG선이 밀어올린 가격 때문에 발주를 꺼리고 있고 또 이에 반해서 국내 조선사들은 최소 1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업계에서는 최근에 그 현재 VLCC 발주 문의가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어제 여는 총재가 이 한동안 금리를 4%에 고정시킨 상태로 꽤나 유지시켜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현재 그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우려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그 인구 2,10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청도 지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면서 향후 이제 원자재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봉쇄된 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하이 봉쇄 이후에 규모만으로 보면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봉쇄가 된 건데 따라서 도시가 봉쇄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이 원유 수요량도 늘어나지 않는 걸 의미하는 만큼 선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지금 당장 VLCC 발주만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탱커선 시장이 무조건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기보다도 이번에 발주를 한 MOL은 이런 이유로 발주를 했는데 따라서 선주들이 당장 운임이 더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발주하라는 러시로 베팅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벌크선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BDI 수치를 보게 되면 작년에 5,500을 터치하던 운임이 현재는 1000포인트보다 밑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BDI 지수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이 케이프 사이즈 시장의 침체 영향이 큰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경제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국가 주력 산업인 이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그 벌크선 시장에서 꽤나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벌크선 중고 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탱커선과 마찬가지로 현재 벌크선 시장도 이 향후 오더북 수치가 굉장히 낮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환경 규제로 인한 이 교체 수요가 상당할 거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조 선가의 방금 나열한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중고선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크게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꺾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최근 중국은 부양책 발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왜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양책에 대한 규모 때문입니다. 물론 이 195조 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미국이 코로나 때 발표했던 3천조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볼 때 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부양책을 못 내는 이유 역시도 최근에 시진핑이 결국 3년임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외부에서 봤을 땐 이 내부 통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부양책을 못 낸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블룸버그나 노무라 역시도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부양책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역시도 그 저변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현재 중국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돈을 더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갑론을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최근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선되는 시장 효과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매머드급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 3년임이 확정된 이후인 한 내년 1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시진핑이 3년임 이후에 확고하게 내부 정리가 됐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부양책이 그러니까 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최근 발주된 탱커선과 또 벌크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